그 이거의 번역에 얽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다른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요것은 어그로 동영상입니다.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죠. 국회의원 강유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 강유정 의원과는 우리 보통 일면식도 없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일면식만 있습니다. 근데 강유정 의원이 저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면식이 아니라 편면식만 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술자리 같은 데서 이제 만났던 것 같은데, 민음사 술자리 같은 데서 이제 나이가 비슷해가지고요. 그는 이제 평론가이고요. 저는 뭐 소설가였죠. 거기는 좀 잘 나가는 평론가고 저는 못 나가는 이제 소설가이기도 하고요. 같은 문학 박사지만 그쪽은 또 국문학 박사니까 좀 위에 있죠. 저는 비인기학과 비인기 문학, 노문학 박사니까 또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강윤정 지금 의원이 돼버렸는데 이게 눈여겨본 것이 요즘 좀 이런 말 하면 안 되긴 한데 예쁘고 일단 딱 봤을 때 예뻤고 되게 자신감이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데 되게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그때 이제 문화평론 하고 있었는데 이주향의 문화 포커스인가 하는 그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되게 똑똑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문화평론을 하지 않고 혹은 문화평론을 하면서 영화평론의 비중을 점점 이제 이렇게 넓히고 그 다음에 영화 관련 채널들 프로그램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문학 쪽에 인재가 없는데 요즘은 똑똑한 사람들이 다 영화 쪽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에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영화도 굉장히 소중한 장르니까 뭐 뭘 해도 다 잘하니까 이제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화평론가 뭐 영화평론가 이런 타이틀을 달다가 이제 강남대 교수가 딱 되니까 다른 프로필 다 필요 없죠. 그냥 교수 이렇게 돼버리는데 저도 제발 좀 그런 날이 오면 좋겠지만 뭐 점점 가능성이 적어지네요. 아무튼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는 최고 수다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었는데 그 시사평론가 김갑수 선생님 나오시고 뭐 많이들 나왔던 것 같은데 강유정 의원이 거기에 출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있나? 저거는 뜻밖이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그 문학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혹은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적어도 저와 이렇게 일면식이라도 있는 사람이 정치 쪽에 관심을 갖고 정계로 나간다는 거는 상상을 안 해봤는데 이번에 이제 총선 때 저는 비례 쪽은 저쪽을 밀긴 했는데요. 조국 신당을. 아무튼 이번에 그 보니까 저기가 된 거예요.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고 있나를 이렇게 살피는데 저런 게 문학의 힘인가 싶은 게 일단 요약을 되게 잘하고 그 다음에 그 결국 문학이라는 게 뭐예요? 영화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 살아가는 이 이야기들을 흐름을 맥락을 읽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딱 짚어내는 능력과 그 다음에 되게 위트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예술 장르만이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정치나 뭐 법학이나 사회학 이런 건 되게 진지한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문학이나 영화나 예술들은 위트가 있어야죠. 그거로부터 거리를 두고 패러디하고 희화하고 웃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저게 문학의 힘이구나 싶은 그런 멘트들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역시나 이제 어떤 사적인 느낌인데 얼굴이 되게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는 저 일을 하는 것이 좋구나 저 일이 그에게 되게 잘 맞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어떻게 하나 지금 지켜보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화 예술과 정치 하면 우리가 되게 동떨어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을 수 있죠. 물론 유인촌도 한때 굉장히 잘 나가는 배우였는데 지금 네, 문체부 장관이고 오래전에 도종환 시인도 그렇고요. 이건 이제 현실 정치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괴테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바이마르 공국의 그 재상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했었죠. 위정자였죠. 괴테가. 거기에 엮어서 우리가 이어령 돌아가셨는데 이어령 선생님 언급할 수 있는데 이어령 선생님 마찬가지죠. 요즘으로 치면 이제 문체부 장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어령 선생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가 천재인 줄 알았다고. 그럴 수 있죠. 원체 똑똑하셨으니까. 네. 근데 천재는 보통 빨리 죽는데 이거 빨리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지? 생각해 보니까 천재인데 오래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괴테예요. 덧붙여서
괴테가 이렇게 이제 그 위정자 자리, 위정자로서의 괴테가 있는 건데 본인 역시도 장관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괴테한테도 뒤지지 않는다고. 그 말을 이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비슷하게 그 문해학자, 비평가로 우리가 막스주의 비평가로 알고 있는 루카치 같은 사람도 나중에 이제 정치 쪽에 꽤 관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사회학이나 역사학, 경제학, 뭐 정치학 이런 쪽은 뭐 굉장히 정치하고 많이 소통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제 특정 정권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용하면은 되게 말이 안 좋잖아요. 어떤 특정 정권에 이제 속해서 그런 행정 업무, 고위 행정직을 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일을 문화정치계, 이제 이 경우에는 강유정 의원인데요. 문학 비평가 혹은 영화 평론가, 문학 평론가도 할 수 있구나, 하는구나. 더군다나 뭐 한때 그래도 나랑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수다를 떨기도 했던 사람이 저 자리 가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것도 되게 재미있구나 싶고, 보통은 뭐 법조계에서 올라가는 경우는 되게 많잖아요. 애초부터 이제 정치하려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류의 정치를 선보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쨌거나 문학은 되게 지적이고, 또한 그러면서도 감수성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일단 머릿속에 들어있는 텍스트들이 되게 풍부할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고전도 많이 읽었을 거고, 인간에 대한 독해력, 세계에 대한 독해력, 이제 이런 것도 되게 뛰어날 것이 분명한데, 이제 정치라는 거는 현재, 미래가 또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되게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제 채널을 홍보하려고 사실은 찍은 거기도 네, 합니다.